어머니, 그렇게 입고 오셨어요? 며느리가 제 옷차림을 보며 한 말입니다. 10년 된 남색 정장. 깨끗이 다려서 입은 옷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창피했나 봅니다. 오늘이 어떤 자리인데? 사돈 생일 파티장에서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제 옷을 보며 수군거렸고 며느리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사진 촬영 때 직계 가족만 찍는다며 저를 빼놓았을 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파티장에서 단 10분 만에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는 걸 봤습니다. 아들이 말을 잃는 걸 봤습니다. 아까까지 저를 비웃던 사람들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는 걸 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한마디만 했죠. 앞으로는 제가 누군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며느리가 당해보지 않아서 몰랐던 진짜 시집살이가 무엇인지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요즘 시대의 시집살이는 일 시키고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힘이고 권력인 시대니까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무서운 방법으로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고 오늘의 이야기 함께해요. 저는 올해 잃은 이름은 최혜자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우편함에서 고급스러운 초대장을 발견했습니다. 박정우 선생 고희연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신라호텔 그랜드 볼룸. TV에서나 보던 특급 호텔이었죠. 아들의 장인어른. 사돈의 고희연 파티 초대장입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칠순인데 당연히 가야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소진이 친정아버지 생신인데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우리 사돈 댁은 강남에 아파트 있고 사업도 크게 한다던데. 우리는 서진구 변두리 25평 아파트에서 퇴직연금 받아 사는 평범한 노부부였으니까요. 그래도 정성껏 준비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다음 날 재래시장에 나갔어요. 백화점은 엄두가 안 났거든요. 가격도 비싸고 제 주제에 맞지 않는다 싶었죠. 단골 가게 아주머니한테 인삼 세트 중에 제일 좋은 걸 샀습니다. 집에 와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다 보니 특별한 날 입을 옷이 몇 벌 없었어요. 10년 전 큰아들 결혼식 때 맞췄던 남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세탁소에서 깨끗이 세탁하고 다림질까지 꼼꼼히 해서 입었죠.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진주 목걸이도 했습니다. 촌스러울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장신구였으니까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실례는 안 되겠지.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그 파티장에서 제가 어떤 취급을 받을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편 옷을 준비하다가 오래된 서랍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먼지 쌓인 갈색 봉투. 20년도 더 전에 시어머니가 주셨던 땅 문서였죠. 혜자야, 시골에 땅 조금 있는데 팔아봤자 얼마 안 될 거야. 세금만 꼬박꼬박 내. 그래서 저는 매년 몇만 원씩 재산세만 내고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풀만 우거진 시골 땅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파티 당일 호텔 앞에 도착하니 눈이 부셨습니다.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명품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발레 파킹을 하고 있었죠. 저는 괜히 가방끈을 한 번 더 쥐었습니다. 3층 그랜드 볼룸에 도착했어요. 붉은 카펫, 크리스털 샹들리에 길게 늘어선 꽃장식, 제가 살아온 세상과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입구에서 며느리 소진이가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화사한 원피스에 명품 가방을 들고 밝게 웃으며 사람들을 맞고 있었죠. 근데 제가 다가가자 그 웃음이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소진아. 며느리의 시선이 제 옷차림을 훑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2번, 3번. 그리고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그렇게 입고 오셨어요?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왜? 뭐가 이상하니? 아니에요. 그냥 오늘이 어떤 자리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했어요. 아들 성훈이가 난처한 얼굴로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엄마 일단 안으로 들어가요. 그 손의 힘이 저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것 같았어요. 연회장 안은 더 화려했습니다. 중앙 테이블마다 생화와 금빛 촛대가 놓여 있었고 하객들은 모두 명품 옷과 화려한 액세서리를 하고 있었죠. 여보, 어디 앉을까? 며느리가 재빨리 나섰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당연히 중앙 어딘가겠지 했는데 며느리가 안내한 곳은 맨 구석, 웨이터들이 지나다니는 통로 옆이었습니다. 여기. 네, 여기가 조용하고 좋잖아요. 어머니 피곤하실까봐. 말은 그럴듯했지만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앙 테이블에는 사돈 가족들이 앉아 있었고 그 앞자리들은 아직 비어 있었거든요. 앉자마자 들려오는 속삭임들. 저쪽이 작은 사위 어머니래요. 어머 옷이 작은 딸 체면이 좀 그렇겠네. 귀에 박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사돈의 큰딸 박미선이 다가왔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제 옷차림을 쓱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사돈어른, 오늘 편하게 입고 오셨네요. 요즘 백화점에 좋은 옷 많거든요. 다음에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동정이었습니다. 명백한 동정이었어요. 사돈댁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시어머님이랑 갤러리아 가서 옷 많이 골라드렸거든요. 이런 자리는 조금 신경 써야 하니까요. 저는 겨우 한마디만 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런 옷이 편해서요. 속으로는 내 옷이 그렇게 창피할까 하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행사가 진행되고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양가 가족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찍겠습니다. 사돈 가족들이 중앙으로 모였고 아들과 며느리도 나갔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걸어갔어요. 근데 며느리가 재빨리 와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직계 가족만 찍는 거래요. 나중에 따로 찍어요. 직계 가족만. 네, 사회자가 그렇게 안내했대요. 근데 사돈댁 큰딸의 시댁 식구들, 조카들은 다 서 있더라고요. 며느리는 눈을 피했고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내가 빠져야 할 사람이구나. 천천히 돌아서서 제자리로 왔습니다. 가슴 한켠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중앙 테이블에서는 사돈댁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사돈은 강남에 빌딩 있으시다며. 청담동 집 시세가 요즘 어마어마하게 올랐대요.
다들 재산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다 시선이 저희 쪽으로 왔어요. 작은 사위 쪽 사돈은 어디 사세요? 며느리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평범하게. 그게 며느리가 저희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돈이 거들었어요. 사돈댁은 검소하게 사시죠. 그래도 마음씨는 좋으시니까요. 마음씨는 좋다. 돈은 없지만 마음씨라도 좋아서 다행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여기서 기분 나쁜 티를 내면 며느리한테 누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가방을 들고 일어나려던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요즘 이상한 전화가 많아서 안 받으려 했죠. 근데 연달아 3번이나 울렸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계속 오는 거 보니 급한가 봐요. 받아보세요. 그럴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파티장이 시끄러워서 전화 받기 어려웠거든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여보세요? 최혜자 여사님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도원구청 재개발과 김현수입니다. 아, 네. 여사님, 3개월째 연락이 안 되셔서요. 도원구 무학동 237번지 재개발 보상금 건으로 계속 연락드렸는데 받지 않으셔서. 무학동 237번지.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그 땅 말이구나. 아, 잘 모르는 번호는 안 받아서. 네, 이해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구청으로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보상금 산정이 끝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월요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도장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짧게 안내를 듣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라. 얼마나 나오려나. 저는 별 기대 없이 연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리에 앉자 남편이 물었어요. 누구 전화였어요? 아, 도원구청에서 온 거래요. 구청? 네, 어머니가 남겨주신 도원구 무학동 땅 있잖아요. 237번지. 거기 재개발된다고 보상금 나온대요. 오, 그래요? 얼마나 나오려나? 글쎄요, 다음 주에 가봐야 안 돼요. 뭐 얼마나 나오겠어요. 시골 땅인데. 남편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돈댁 조카 박도윤이 무심코 저희 대화를 듣게 됐어요. 부동산 개발 쪽 일을 10년 넘게 해온 사람이었죠. 지금 237번지라고 했나? 도원구 무학동 237번지?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와인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설마 그 237번지? 그가 몇 달째 관리하고 있는 재개발 프로젝트. 그 핵심 필지 중 하나가 바로 237번지였거든요. 그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도원구 무학동 237번지 소유주 최혜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어르신이 혹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웨이터에게 뭔가 주문하는 척하면서 천천히 저희 테이블 쪽으로 다가왔어요.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저는 오늘 생일 주인공의 조카 박도윤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죄송한데, 방금 구청에서 전화 오셨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요. 혹시 도원구 무학동 쪽 땅 관련해서?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네. 어떻게 아세요? 제가 부동산 개발 쪽 일을 하고 있어서요. 혹시 237번지 말씀하신 거 맞으세요? 순간 머릿속에 오래된 서랍 속 갈색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아, 네, 맞아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시골 땅인데. 왜 그러세요? 박도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혹시 최 회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그는 핸드폰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도원구 무학동 237번지, 소유주 최혜자, 지목 대지 면적 582. 제 이름이 정말 거기 있었어요. 이게 바로 어르신 땅입니다. 박도윤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 땅이 지금 어떤 곳인지 아세요? 자풀만 우거진 시골 땅 아닌가요? 20년 넘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르신, 그곳은 이제 시골이 아닙니다. 남편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도윤이 계속 설명했어요. 그곳은 서진구 A1 재개발 핵심 상업지구입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 몇 달째 담당하고 있거든요. 재개발. 네. 작년 말에 감정평가 끝났고 올해 안으로 보상금 지급 시작합니다. 그 순간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돈댁 사람들이 하나둘씩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보상금이 얼마나 나오는데요? 박도윤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확한 건 구청 발표를 봐야 하지만 그는 다시 핸드폰을 조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대지 보상금만 48억 정도 될 겁니다. 48억? 남편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이쪽을 봤어요. 박도윤이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권 2채, 상가 분양권이 별도로 나옵니다. 그걸 시세로 환산하면 아마 전체 70억은 충분히 넘을 겁니다. 70억. 그 숫자가 파티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중앙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돈 박정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윤아, 지금 뭐라고 했어? 큰아버지, 박도윤은 난처한 표정으로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사돈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정말이야? 네. 제가 이쪽 일 10년 넘게 했잖아요. 틀림없습니다. 파티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저희 테이블을 쳐다봤어요. 70억이라고. 작은 사위 어머니가 아까 옷 가지고 뭐라 했던 사람들. 아까까지 제 옷을 보고 수군거리던 사람들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소진이는 멀찍이 서서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들 성훈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을 잃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사돈의 큰딸 박미선이 허둥지둥 다가왔습니다. 사돈어른. 그게 정말이세요? 아까 백화점에 좋은 옷 많다던 그 사람이었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가 봅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박도윤이 뉴스 기사를 검색해서 보여줬습니다. 서진구 A-1
재개발 본격화 핵심 필지 보상가 최고 기록. 무학동 일대 땅값 10배 상승. 보상금 역대 최대 규모. 사돈댁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윤 씨 그게 확실한 거예요? 네.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내일이라도 구청에 확인 전화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파티장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까 제 옷을 보고 웃던 사람들이 지금은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생겨서 기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보게 돼서 기분이 이상하네. 그리고 조용히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기서 더는 내 마음까지 놓고 싶지 않다. 박도윤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다음 주에 구청 가신다고 하셨죠? 제가 담당 과장님께 미리 말씀드려서 절차 빠르게 진행되도록 도와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사돈 박정우가 허둥지둥 제게 다가왔어요. 아, 안사돈. 아니, 사돈어른. 목소리 톤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까는 제가 괜한 말을 했습니다. 검소하시네, 마음씨 좋으시네, 그런 신뢰되는 말을. 큰딸 박미선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정말 몰라 뵀습니다. 백화점 어쩌고. 그런 신뢰를. 사돈댁 며느리도 얼굴이 새빨개져서 말을 더듬었어요.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제게 인사하러 왔습니다. 아까까지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죠. 며느리 소진이는 입술이 하얗게 질린 채 멀리서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돌아서지도 못하고 아들 성훈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그 모습들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따지고 싶은 말이 수십 개는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제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말에 굳이 내가 대답해줘야 할 만큼 값어치 있나? 저는 가방끈을 고쳐 쥐고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이만 집에 갑시다. 남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일어나자 사돈댁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어딜 가세요? 파티 아직 안 끝났는데. 저는 천천히 사돈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오늘 제가 뭘 입었는지는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제가 누군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큰딸 박미선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검소하게 산다고 무시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저도 이제 알았어요. 누가 진짜 품이 없는 사람인지. 준비해온 인삼 선물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이건 제 진심입니다. 돈 생기기 전에 준비한 거예요. 진심은 돈으로 살 수 없거든요. 며느리를 봤습니다. 소진아, 나중에 집에서 보자. 마지막으로 아들을 봤어요. 성훈아, 넌 엄마 편이어야 했어. 엄마는 널 그렇게 키웠단다. 저는 남편과 함께 연회장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등을 똑바로 펴고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뒤에서 소진이가 불렀어요.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냥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10년 된 남색 정장. 하지만 당당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 마치 오래된 무언가를 완전히 정리하는 소리 같았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네, 후련하죠? 네, 정말 후련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호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밖은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여보, 좀 걸을까요? 그럽시다. 날씨도 좋은데.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요. 여보, 왜요? 나 돈이 생겨서 기쁜 게 아니에요. 남편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나도 알아요. 그냥 내 자존심을 지켜서 기쁜 거예요. 당신은 원래 부자였어. 네, 마음이 부자였다고.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구청을 방문했습니다. 김현수 과장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보상금은 다음 주에 입금됩니다. 총 48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권 투체와 상가 분양권은 추후에 통지드리겠습니다. 시세로 환산하면 전체 얼마 정도 되나요? 네, 대략 계산하면 70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48억 2천만 원.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기뻐요? 글쎄요, 돈보다 이제 누구한테도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된다는 게 더 마음 편하네요. 어느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상해 있었고 눈은 부어 있었어요. 엄마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사람으로 안 보고 체면으로만 봤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못한 거 알면 됐다. 근데 용서했다고 기억까지 지워지는 건 아니야. 앞으로 말로 하지 말고 살아가는 걸로 보여줘.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저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고 친구들 만나 국밥 먹고 남편과 공원 산책하고 단골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혜자 씨, 부자 돼도 안 변하네. 이거 서비스야. 배추를 하나 더 얹어주시더라고요. 남편과 공원을 걸으며 노을을 봤습니다. 여보, 노을 좀 봐요. 예쁘다. 이런 게 진짜 부자지. 한 달쯤 지나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그날 인삼 선물이 제일 좋으셨대요. 매일 드시면서 사돈 마음씨가 진짜 부자라고 하세요.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어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 복수는 단 하나예요. 너희가 무시한 이 시어머니가 누군지 보여주는 것. 소리 지르지도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아주 조용히 보여줬을 뿐입니다. 70억이 생겨서 기쁜 게 아니에요. 제 자존심을 지켰다는 게 이제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는다는 게 기쁜 거죠.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진짜 힘은 소리 지르는 데 있지 않고 조용히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